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소공방입니다. 2주 동안 안 보셔서 궁금했는데요. 소소경제 돈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돈오리 BFP 반갑습니다.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온 건 아니고요. 네. 소소경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경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네. 잠시 재충전을 가졌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소재가 떨어져서 과외 공부하고 오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더욱더 기대가 되는 소소경제인데요. 네네. 오늘 주제를 영상으로 일단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 나 어때? 뭐가? 아니 머리 새로 했잖아. 짧은 머리가 이렇게 긴 머리가 됐는데 모르겠어? 남자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아, 저럴 때 우리 아내분들은 좀 속상하죠. 알아봐 주는 아, 게. 남자들 늘 당황스러워요. 아, 편한 거 없어?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저거. 아하, 살쪘네. 살쪘구나. 살쪘어. 위험하다. 말아야 될 이거는 위험합니다. 기가 막혀서. 짠! 나 좀 봐라. 뭘 봐? 뭐? 새 옷 샀잖아. 새 옷. 보면 몰라? 어? 안 보여? 새 옷. 새 옷. 안 보여? 모르겠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어? 어떻게 달라진 걸 모를 수가 있냐고. 2023년 달라진 경제 제도. 이거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한다고. 알겠어? 못 살아 진짜. 네. 네. 여자의 변신은 무죄지만 그렇죠. 남자의 이 무관심은 절대 무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좀 달라져 있는 경제 제도를 잘 모르면 가정 경제에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손해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도 되는 우리 2023년도 네. 달라지는 우리 그 경제 관련 제도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그 관심 사항이 되는 것이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것 같은데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 여러분들의 그 가정 경제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생활법규,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복지 분야 정책 중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생활 법규 중에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같이 인터넷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되고 있는 시절에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많죠. 또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을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지고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보내는 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이체하는 경우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럴 때 우리가 돈을 잘못 보냈으니까 돌려받고 싶잖아요. 근데 당연한 그 거 아닌가요? 방법들을 네.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그럴 때 예금자 보호공사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주는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게 바로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고 아, 하고 있는데요. 이 반환 지원 제도가 지원 금액이 올해 상향 조정된다. 아, 네,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기존에는 1,000만 원까지 우리가 반환 지원을 해줬었다라면 올해부터는 5천만 원까지 아, 그래요? 반환 지원을 해주니까 금액이 4천만 원이 상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계좌 송금, 그다음에 간편 송금, 뭐 계좌 이체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잘못 보냈어요.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그 돈을 좀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반환 거부를 했을 경우 이럴 경우 우리가 신청할 수 있다. 아,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우리가 돌려받지 못한 돈의 5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아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가 잘못 보낸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보험공사에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사람 있죠.
이 거부하는 사람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한 다음에 우리 다시 돌려주는 제도.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1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 꼭 체크하셔가지고 돈을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돈을 잘못 보냈는데 여태까지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약간 의아하긴 한데요. 어쨌든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제도 네네네. 생긴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더군다나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이제 된다는 거, 네네. 1년 이내 하면 된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법규 중에서 또 달라진 게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2023년도 1월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이 돼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 그래서 약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네, 네. 자동차 사고 시 경미한 피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경상 환자의 경우에는 4주 이상 병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진단서를 또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자동차 보험에는 우리가 의무 보험인 대인배상 1, 그다음에 임의 보험인 대인배상 2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대인배상 2 같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1에서 우리가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한도가 초과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게 바로 대인배상 2였었어요.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만약에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가 있었다라면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척추염자라든가 아니면 단순한 타박상 등으로 해서 경상 환자라고 하거든요. 이 경상 환자는 상해 등급으로 했을 때 12등급에서 14등급을 얘기해요. 아 그래요? 예, 이 경상 환자가 만약에 치료를 할 경우에는 네. 대인배상 1에서 초과한 금액이 있죠. 이게 이제 대인배상 2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아 옛날에 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초과되는 치료비를 이제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본인 보험으로 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사고 나면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래 치료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목부터 잡고 나왔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인배상 원의 보장 한도를 좀 알아보면 좋은데요. 먼저 12등급일 경우에는 120만 원. 120만 그다음에 원. 13등급일 경우에는 80만 원. 아 네. 그다음에 14등급일 경우에는 50만 원. 그러니까 이 초과되는 금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치료비를 내야 되는 경우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예, 장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경상 환자의 경우 4주 미만일 경우에는 진단서 없이도 치료가 가능해요. 하지만 4주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진단서상에 진료 기간이 명시된 금액만큼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제 이렇게 제도가 바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통사고 그러면 일명 나이롱 환자들도 이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한번 딱 사고 나면 어이구 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몇 달씩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네, 좋은 제도로 바뀌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엉뚱한 같아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타가면 다른 사람들이 사실 손해잖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경제 중에서도 이제 또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아마도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집 때문에 네. 한숨을 안 쉴래야 잠 못 자는 안 분들 쉴 수가 많아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특히나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더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텐데요. 우리가 아마 이런 그 신종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맞습니다. 네. 금리가 낮을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도한 대출로 인해 가지고 원리금과 여기에 대출 이자까지 맞아요. 증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한 해였었을 텐데요. 네네. 2023년도도 벌써 금리를 0.25% 정도 올릴 것이다, 아, 올릴 예정이다 이런 올라가네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그만큼 또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정 경제에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세금 정책이라든가 제도가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영끌에서 그 집 사신 분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보통 세금이나 대출 걱정 이런 것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좀 희망적인 또 뉴스는 없습니까?
이게 희망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반대급부가 나올 수도 있는 아, 부분 그래요? 중에 하나인데 네. 바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가 네. 이제 확대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6월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이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한도가 우리가 상향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1주택,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11억에서 12억으로 네. 예, 높아지게 되고요. 종부세 기본공제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합산해가지고 9억 원이 넘게 9억 원 이하이면은 그러면은 종부세가 면제가 된다는 얘기죠. 아, 네. 이런 만약에 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네, 네. 그럼 9억 해서 18억까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12억이었다라면.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정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다주택자분들, 예, 다주택자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과세율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2주택이라든가 3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 세금, 그다음에 제도,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네. 예,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 때는 깡통에다가 돌 집어넣고 깡통 차고 놀았거든요. 아, 네. 근데 엉뚱한 곳에서 또 깡통 소리가 들려요. 깡통 전세란 말 들리던데. 네네네. 깡통 전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깡통 전세라는 것은 그 우리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를 가야 될 때 이 세를 내놨는데 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세를 받아가지고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능력이 예. 없어서.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인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네. 전세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깡통 정세, 깡통 전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깡통 전세에 대한 안전 대책을 몇 가지 좀 내놓았는데요. 그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예, 먼저 우리가 그 임대인 미납 국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요 제도가 이제 그러니까 생겼어요. 집주인이 국세를 내야 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네, 네.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집주인이 국세가 세금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혹여라도 깡통 전세라든가 아니면 경매라든가 공매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국세를 먼저 차감한 다음에 그렇죠. 네, 예, 네, 네. 세입자한테 보증금과 전세금을 돌려주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국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국세를 차감하고 나면 세입자한테 뭐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그대로 그 피해를 다 입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은 예방하기 위해서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 없이도 국세에 대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열람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세입자는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정보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개정이 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입 금액을 다 주기 전에 열람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우리가 임차 계약일 이후에 우리 세입자가 계약서를 들고 지참하시고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열람 신청을 하시게 되면 네. 집주인이 현재 세금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피해를 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알아볼 수 있는 네. 이런 제도로 바뀌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하나 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경매나 공매가 공매. 진행이 될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국세부터 주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만약에 줄 게 없으면 네, 맞아요. 세입자는 손해를 보죠. 방어를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택 임차인 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게 아, 그래요? 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좋은- 먼저 네. 임차 보증금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를 이렇게 떼가는 부분들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책들도 한번 꼭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희망찬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네. 월세의 경우도 또 있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월세 요즘 많이들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많으시잖아요.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더욱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재 최고 12%에서 17%로 네. 상향이 되는데요. 예. 우리가 그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에서 17%로. 많이 늘어났네요. 예, 5,500만 원 이상에서 네.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에서 15%로, 그러니까 5%씩 네네. 증가하게 되겠고요.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분께서 월세를 연간 1,000만 원을 냈다라면 기존에는 12%인 120만 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17%인 17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전세 원리금 상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020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무주택 근로자가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우리가 전세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라면 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게 되겠고요. 네.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게 그렇군요. 됩니다. 네.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새로 2023년도에 바뀐 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네요. 네네네. 부동산 알아봤으니까 이제 복지 분야 한번 또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복지 분야에서도 좀 몇 가지만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낸 것보다 더 돌려주는 우리 그 청년 희망 적금이라든가 청년 내일 저축 등이 이런 금융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됐었어요. 아, 네. 그런데 이 그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2023년도에도 우리가 다양하게 청년들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지금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네. 하나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네. 청년 도약계좌가 도입될 계획인데요. 네. 신규로 약 한 306만 명의 혜택을 볼 예정이고요. 네. 청년 도약계좌는 청년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그래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또 그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 병사 우리 군 장병님들도 봉급 굉장히 중요한데요. 급여가 올라가게 되고 또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비용이 또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기 퇴직해서 네네.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중장년층을 위한 또 좋은 소식은 없습니까? 중장년층 분께서도 직장이나 일자리를 잃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네. 첫 번째는 국민 취업 제도가 있겠고요. 두 네. 번째는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이 또 확대가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직업 훈련 관련해서 우리 중장년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이 또 확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여러 가지 알짜배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챙겨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영수증을 챙겨라. 아, 영수증. 연말정산 이제 시기잖아요. 네네. 이제 그래서 영수증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영수증을 챙겨야 되는 이유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우리가 그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영수증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네. 연말정산에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세금 잘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2주 동안 또 열심히 과외 공부를 받고 오신 우리 매니저님 덕분에 아주 우리가 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네네. 오늘도 역시 수고해주신 돈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